제 소개 다시 한번 먼저 드리면은 저는 한국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금융조사국장 김형주입니다. 이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주신 LA 초용사관 관련자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와주신 기자분들께도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예금보험공사가 1996년 설립된 이후에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대규모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이런 여러 사태 등을 겪으면서 예금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 경영 조성 풍토 확립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저희가 파산한 금융기관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철저하게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한국 금융시장 건전 경영 풍토 정착을 유도해 왔고요. 그런데 다만 한국에서 외환 거래가 자유화된 이후에 재산의 국외 유출이 용이해지고 또 뭐 가족 명의나 기타 지인 명의 활용 등으로 재산의 은닉이 더욱 용이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부실 관련자들의 해외 은닉 재산 사례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가 부실 관련자들의 해외 은닉 재산을 발견하고 해외 현지 소송을 통해서 그 환수를 추진해서 많은 실적을 거두고 있지만 더욱더 그 높은 실적을 위해서는 해외 동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방문을 통해서 LA에 계신 한국 동포분들께 해외 은닉재산 신고 제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고 또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더욱더 많은 신고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사전에 그 Q&A 자료를 좀 배포를 해드렸는데요. 그 Q&A 자료를 좀 보시면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좀 주요 부분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Q&A 자료 중에서 제일 첫 페이지에 저희 은닉재산신고센터 설치 목적 부분을 보시면 이는 이제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를 촉진하기 위해서 2002년 5월부터 한국예금보험공사에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2번 부실 관련자 신고 대상이 되는 부실 관련자가 누구인지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한국에 있는 모든 채무자가 아니라 금융회사의 부실을 초래해서 공적 자금이나 예금보험 기금 투입을 유발한 금융기관의 전현직 임직원 등 부실 책임자 그리고 금융회사에 대해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실 채무자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4번에 신고 대상자 여부를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로서는 개인정보 보호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일괄적인 명단은 공시하거나 따로 제출을 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자 분들께서 일단 저희 신고센터를 통해서 상담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때는 그분이 뭐 부실 관련자이고 그 저희의 신고 대상이 되는 재산인지 여부를 알려드릴 겁니다. 7번 뒷페이지에 7번을 한번 보시면요. 저희 2002년 5월에 신고센터가 설치된 이후에 현재까지 총 376건의 신고가 접수가 됐고 이 중에 해외 신고가 39건으로 건수 기준으로 하면 약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고를 바탕으로 회수된 재산의 경우에는 지금 376건의 신고로 508억 원의 재산이 회수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130억 원의 재산이 해외 신고로 인해서 회수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회수된 금액 기준으로 하자면은 거의 26% 내지 27%에 달하는 비율이 해외 신고로 인한 회수 금액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8번 보시면 미국에서 이렇게 홍보를 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현재까지 해외에서 발견된 은닉 재산의 75% 내지 80% 이상이 미국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런 가능성에 비추어서 현재에도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많은 재산이 미국에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래서 많은 한인 동포분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 10번을 한번 보시면은 신고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저희 공사가 개인정보보호법,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호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원 노출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괜찮겠고, 안심하시고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그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1번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회수 기여도를 감안해서 회수 금액 구간별로 5에서 20%의 비율을 적용해서 포상금을 산정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현재는 최고 한도가 20억 원이고, 빠르면은 이번 4달 중으로도 30억 원으로 그 상한을 올릴 지금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가장 많은 최고 포상금 지급 사례는 그 지금 자료에 2번에 나와 있는데요. 작년에 있었습니다. 17년에 최고 포상금 지급 사례가 있었고, 부실 관련자가 캄보디아에 차명으로 매입했던 부동산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에서 이에 대한 그 회수 소송을 추진해서 약 92억 원, 미화로 800만 불 상당을 회수를 했고, 이에 따라서 신고자에게 5억 4,6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그 홍보위원회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은닉재산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미국, 일본, 중국,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등 8개국에 23명의 홍보위원을 위촉해서 이분들이 열심히 활동 중이십니다. 이분들은 이제 주요 업무가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주변 동포분들께 많이 알려주시고, 또 동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 예금보험공사에 은닉재산 환수에 관한 많은 조언을 주시고 계십니다. 혹시 주변에 직접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좀 접촉하기가 어렵거나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홍보위원 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해외 거주 채무자에 대한 채무 조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은닉재산 신고는 자발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신고를 하는 제도인데, 이에 반해서 이 채무 조정 제도는 어쨌거나 자발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고자 하는 분에 대해서 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1번을 보시면 어떤 분들이 채무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파산한 금융회사의 주 채무자 또는 보증 채무자로서 소득이나 재산에 비해서 채무가 과도하게 많아서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이 저희 예금보험공사에 채무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한 금융회사의 부실 책임자로서 직접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손해배상 채무가 남아 있거나, 아니면 채무에 대해서 이해관계자 간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 조정 신청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구체적인 그 채무 조정 방법을 보시면 2번에 있는데요. 채무 연체 시에 연체된 원금이나 이자를 감면받을 수도 있고, 과거에 과도한 고금리로 대출을 받으신 경우에 그 이유를 좀 더 낮은 이자율로 조정해서 또 변제가 가능하기도 하고, 채무가 너무 많아서 일시 상환이 어려우신 경우에 분할 상환도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채무 조정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저희 예금보험공사와 상담을 통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자, 이상으로 저희가 주로는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대한 홍보, 그리고 또 부차적으로 해외 거주자의 채무 조정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좀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미리 사전에 배포해드린 그 Q&A 자료나 내지는 홍보 기사안, 이거 다만 이제 공식 보도 자료는 아니고 보도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시고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자유롭게 그냥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업무 구조를 약간 설명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는 저희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 쉽게 말하면 뭐 은행에 부실이 발생해서 뭐 은행이 파산한 경우에 예금자들에게 저희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들로부터 거둔 보험료를 재원으로 해서 일단 뭐 1인당 현재로서는 5천만 원 한도로 먼저 그 예금자분들에게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그 먼저 돈을 지급했기 때문에 그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은행 등 금융회사에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들에게 이제 소송을 통한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가장 기본이긴 한데 그 외에도 뭐 금융기관의 전현직 임직원, 뭐 대표이사나 뭐 이사나 이런 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대출을 한 경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실 대출이라고 많이 하는데 그런 불법적인 부실 대출을 한 경우에는 또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그런 금융기관의 임직원 분들도 저희한테 어떤 채무 대상자가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부실 채무자라는 건 그냥 이거는 개인이 은행에 돈을 빌리고. 예, 그렇습니다. 다만 근데 저희 예금보험공사에서 환수를 추진할 정도의 큰 규모의 채무자는 그냥 당연히 일반 개인인 경우는 잘 없고요. 보통 대부분 다 기업 채무자입니다. 10년 전뿐이 아니고 주로는 지금 가장 가깝게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그때 이제 저축은행의 부실을 초래한 뭐 채무자분들이 가장 많이 있긴 하지만 1997년 IMF 사태도 여전히 공적 자금이 다 회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연관된 채무자들도 여전히 저희의 어떤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4번에서 부실 신고 대상, 그러니까 신고 대상자가 부실 관련자인지 여부 여기서 조금 약간 막연한데요. 뭐 예를 들어서 예금보험공사에서 명단을 갖고 있으시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분을 좀 여기 계신 분들이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가를 알아보시는 팁 같은 거. 그거는 그런 팁은 사실 뭐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명단은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이제 채권자로서 저희에게 저희가 변제를 받아야 할 채무자 명단은 가지고 있지만, 근데 이 공개가 어떤 개인정보 이런 민감한 부분이 연관돼 있어서 법상으로 뒷받침되어 있지 않으면은 공개가 불가능한데, 현재로서는 이제 법적인 부분에 좀 어떤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서 저희가 명단을 일괄적으로 공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뭐 신고자 분들께서 여러 경로로 뭐 아시는 내용에 대해서 상담을 주시면 그때는 이제 상담을 통해서 뭐 확인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회수하는 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에 인력재산을 찾았다 그래서 이 회수를 하신다 하면은 예를 들면 여기서 소송을 현지에서 법원에 신청을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시나요? 예,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뭐 한국에서 이미 채무자에 대해서 그 채무를 지급하라는 확정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미국 현지에서 집행권원만 취득하는 뭐 소송을 통해서 집행권원 취득 후에 집행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방금 질문하신 대로 아예 직접 캘리포니아 뭐 현지에서 그 채무자를 상대로 아예 민사 소송을 진행해서 채무 변제를 요청하는 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군대 병역 기피자들도 신상 공개하잖아요, 이제. 예. 근데 이거는 왜 공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국세청도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은 그 관련 법에서 그게 가능하도록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예금보험공사는 이제 예금보험공사의 가장 설치 모법이 되는 뭐 예금자 보호법 이런 부분에서 아직 법상으로 그런 부분이 좀 완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